드디어 고등학교 때부터 해오던 다이어트 끝을 냈습니다. 그동안 체지방만 무려 6kg가 빠져 있더라고요. 강박을 내려놓으셔야 성공합니다. 다이어트를 안 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해요. 나는 의지박약이다. 양을 줄이거나 먹는 걸 참기 어렵다. 회사 일하기도 바빠서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살은 빼고 싶고 빼야만 한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전엔 조금 덜 먹거나 한 끼만 굶어도 살이 빠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굶어도 안 빠지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정말 쭉쭉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바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의지박약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몸의 시스템이 이전과는 완전하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몸의 시스템이 예전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만 고집을 하면 또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특히 올해가 가기 전에 다이어트 꼭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면서 무려 20kg가 쪘습니다. 정확히는 20kg가 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고등학교 내내 계속 안 빠져서 고3 때는 사과 한 개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게 유행했거든요. 이제 아침에 계란, 커피 이런 거 같이 먹는 식단표대로 나와서 그렇게 먹는 덴마크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해봤고 그냥 무작정 굶는 거 뭐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서 살을 꼭 뺐어야만 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40분 정도를 걸어서 학교를 가고 도착을 해서는 운동장에서 또 줄넘기를 3,000개 정도를 했어요. 점심, 저녁 합쳐서 하루에 총 10,000개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살은 안 빠졌고 결국 대학교에 입학하면서까지도 63kg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공복에 40분을 걸어가고 또 줄넘기까지 하고 먹는 양도 줄였는데 이게 의지가 약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빠지니까 나는 의지가 약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얼마나 더 해야 되지? 먹는 걸 대체 얼마나 더 줄여야 되지? 이런 생각만 했었던 거죠. 그리고는 20살이 되면서 PT를 받게 됩니다. 그럼 빠졌을까요? 아니,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운동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날엔 막 투게더, 쿠앤크 이런 파인트 사이즈의 아이스크림 있죠? 그런 거 한 통을 막 퍼먹거나 치킨을 시켜 먹은 적도 많았어요. 아니 그걸 참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드디어 살이 훅훅 빠지기 시작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때는 바로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방학 동안 제가 막 빡센 운동도 아니고 심지어 먹는 것도 막 식단 조절을 하거나 막 이렇게 먹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한요가가 생긴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요가를 하면서 살이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개강을 했을 때 다들 놀라서 저한테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빠진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요가를 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중을 재거나 이러질 않았어서 몇 킬로가 빠졌고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동기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인바디를 한번 재봤는데 체지방만 무려 6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체지방만. 정말 대박이죠. 체지방만. 무리한 식단을 하면서 무조건 무게를 많이 치는 운동을 하시는 이런 것들이 좀 버거운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응을 시키고 나서 차츰 내 몸이 이제는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을 때에 운동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아직 내가 그 운동 강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운동 강도부터 높이는 거는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다이어트 식단으로 초절식까지 해버리면 몸은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에너지로 써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지고 오히려 더 안 빠지는 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운동 강도가 너무 세면 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으로 오히려 폭식을 하기 쉬워지고 아이스크림 한 통을 막 퍼먹고 이랬던 제가 이 경우였던 거죠. 솔직히 PT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컷 PT를 받아놓고 그 보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단 음식들이 자동으로 막 땡겼던 거죠. 이 정적인 요가를 하면서 체지방이 엄청 많이 빠진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강도는 조금 낮아도 순환이 잘 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가이드는 운동 강도보다는 몸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자. 헬스장에서 억지로 나를 막 몰아붙이지 말고 땀을 가볍게 흘려주고 샤워를 해주고 하면서 이완해주는 이런 과정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으로 저강도라도 꾸준히 움직여주고 몸의 순환을 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보통은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헬스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나 직장인인데 업무 강도 자체가 높아서 부담이 되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홈트 영상을 보면 유튜브에 요가나 필라테스 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강도의 맨몸 운동을 땀이 조금 날 정도로만 20분 정도 해주시고요. 10분짜리 영상을 2개 해주셔도 되고 20분이나 30분짜리 영상을 하나 해주셔도 됩니다. 살짝 땀이 나는
하는 정도는 되긴 돼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포인트는 반신욕을 20분 해주세요. 공복에 해주는 게 더 좋긴 하지만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저녁에 간단히 식사를 좀 하시고 한두 시간 뒤에 소화가 되고 나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빈혈이 나는 없다 이런 분들은 공복에 하시면 효과를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반신욕은 최대 30분 정도만 해주시는 게 가장 적정한데요. 30분을 넘기면 체온이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면서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과도하게 빠져나가서 탈수나 어지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그만큼 오래 확장된 상태로 있으면 오히려 몸이 축축 처지게 되고 더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 이 40도를 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이 정도의 온도가 혈관을 무리 없이 확장시켜서 순환은 도와주면서도 몸에 부담이 적은 범위입니다. 40도를 넘어가면 심박수 그리고 혈압에 부담을 주고 어지럼증과 화상 위험도도 커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운동도 지금 하고 있고 운동이 굉장히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신욕을 추가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살이 좀 빨리 빠지실 거예요.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막 1시간 반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은 왕복으로 3시간이 걸리시잖아요.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이랑 저녁에 나눠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는 공복 운동 땀 흘릴 정도로 조금 해주고 저녁에 반신욕을 해주셔도 되고 아침에 반신욕을 해주고 저녁에 저강도 운동을 해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나눠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집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방도 굉장히 작을 정도로 욕실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욕조가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반신욕기를 쿠팡에서 사서 쓰고 있는데 쿠팡에 찾아보시면 2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완을 해주면 긴장이 풀리면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안정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면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내장 지방이 늘어나기 쉽고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더 당기는 경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더 먹게 되는 상황을 줄이고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땀이 조금 날 정도의 저강도 운동 20분 그리고 반신욕 20분. 너무 쉽죠? 다이어트 다시 시작한다면 이 정도만 일단 해주세요. 자, 다음은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제 이거 못 먹으니까 지금 다 먹어둬야 돼 하는 생각 자체가 폭식을 부르거든요. 반대로 먹고 싶은 걸 충분히 허용을 해주면 만족감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만 먹게 됩니다. 아마 이런 걸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실제 연구로도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그것도 무려 15년 전부터 이미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한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들에게 긴 기간이 아니라 이틀간만 필요 열량의 10% 미만으로 초절식을 하게 한 결과 포만감을 알려주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렙틴의 수치는 뚝 떨어지고 배고픔을 키우는 그렐린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적게 먹더라도 먹기는 먹었는데 실제로 느끼는 포만감은 평소에 먹는 양을 먹었을 때보다 약 25% 정도 낮았다고 해요. 못 먹다가 먹으면 더 맛있고 더 빨리 배가 부른 게 아니라 포만감이 25%나 낮았다는 거예요. 100% 기준으로 4분의 1 수준이니까 정말 큰 수치인 거죠. 그리고 연구진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칼로리 제한만으로도 몸이 더 먹으라는 쪽으로 호르몬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식이 생기고 폭식이 생기기 쉬운 몸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굶었다가 먹었다를 반복하는 이 상황 익숙하죠?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바로 요요입니다. 이 요요 현상을 반복하는 다이어트 패턴이 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심혈관 관련 수치를 계속 출렁이게 만듭니다. 결국 이 미용 목적이 아닌 건강상의 이슈로 이어져서 정말 위험해집니다. 특히 정상 체중이었는데 다이어트를 반복한 사람들에게서 그 위험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참았다가 몰아서 굶는 패턴 자체를 반복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생리를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굶는 이 초절식을 해버리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생식 기능부터 줄이려고 합니다.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끊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아이를 가지려면 우리가 아이에게 줄 영양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인데? 라고 판단을 해서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생리가 아예 끊기는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인 거죠. 그래서 여성이 초절식을 반복하면 살이 안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먹는 양을 줄이는 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생리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를 오히려 잘 활용하는 게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리주기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또 만들어 볼게요. 보러 와주세요. 대학교 때 저는 절식 강박을 아예 버리게 됐는데 솔직히 다이어트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에라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제가 포기를 한 거죠.
치킨도 뭐 먹고 싶으면 먹고 학교 앞에 수제버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제 세대에는 카페벤의 빙수가 진짜 맛있었는데 이게 이만해요 진짜. 별 생각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좀 불안하긴 했어요. 이렇게 먹어도 되나? 여기서 더 살찌면 정말 난 끝인데 하면서 매 끼니마다 제 자신의 눈치를 좀 봤습니다. 근데 신경 안 쓰고 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제가 숟가락을 놓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건데 저는 그 양만큼 이걸 다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맛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몸의 에너지를 채우는 데는 양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면 충분한 건데 이걸 오늘만 맛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맛있는 이 맛을 못 느끼니까 앞으로는 오늘까지만 하면서 배가 불러도 제가 계속해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이 아니어도 이걸 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박을 내려놓고 나니까 맛은 충분히 느끼고 그걸로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됩니다.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이상의 양을 먹지 않게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식단 강박을 버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래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정기적으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이 굳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대사량을 낮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기초대사량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단순히 체중 숫자만 보기보다는 기초대사량과 체지방 등등 현재 이 정도의 나의 눈바디에서는 이런 수치구나 하는 내 몸 기준의 체성분을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 기준으로 기초대사량, 체지방, 근육량, BMI 같은 이런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으면 이 시기에는 식단을 조금 더 조절을 하면 될지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조절을 하면 될지 훨씬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여행을 가거나 웨딩 촬영이 있거나 이런 중요한 일정 때문에 디데이를 좀 정해놓고 다이어트 계획을 짜야 할 때는 이 기준이 있으면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대략 한 달 정도는 봤을 때 평균은 어떤지 이런 구체적인 내 몸 기준의 변화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바디는 보건소, 헬스장 그리고 가정용 인바디로도 잴 수 있는데 한번 쟀던 기계로 계속 재는 게 사실 거의 오차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가정용 인바디를 하나 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7년 가까이 쓴 것 같은데 고장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 기계로 쟀다가 저 기계로 재면 당연히 수치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의 기계로 꾸준히 재는 게 중요합니다. 뭐 보건소를 매일 갈 수 없고 헬스장도 매일 가서 거기서 재는 게 저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인바디를 샀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 운동 강박 그리고 식단 강박 둘 다 바로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흔드는 패턴이라는 건데요.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인 그렐린, 내 몸이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이 호르몬들이 오랜 저혈당 그리고 한 번의 고혈당 다시 급격한 저혈당 이런 패턴을 만들게 되면 이 그렐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계속 막 자극을 시킵니다. 특히 갈아서 마시는 음료, 스무디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일일 일식처럼 하루에 한 끼를 몰아서 먹는 그런 식사 같은 경우는 그 한 끼에 혈당을 크게 올리는 음식을 먹기가 더 쉬워지고 혈당을 올리기도 쉬워집니다. 이렇게 혈당이 확 오르게 되면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또 오른 만큼 또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몸은 그걸 위협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또 확 분비하고 이렇게 오르내리는 낙차가 클수록 빵 그리고 단 음식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더 당기게 됩니다. 빨리 채워야 할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몸은 계속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이 착각으로 신호를 받아들여서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지방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시키지 않고 혈당이 이렇게 잔잔하게 유지가 되면 몸이 굳이 비상 모드를 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방을 소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다이어트의 방식부터 안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체중계의 숫자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키에 같은 몸무게더라도 체성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몸무게라는 건 사실 물만 마셔도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왔냐 못 다녀왔냐 뭐 이런 것들만으로도 하루에 몇백 그램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체중입니다. 근데 체지방, 근육량 이런 것들은 적어도 몇 주 단위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식단을 손볼 때인지 운동을 늘려야 할 때인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트의 난이도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체중계 숫자보다는 체지방률, 근육량, 기초대사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체중 관리에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때랑 성공했을 때를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정리한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아마 여러 개의 영상에 걸쳐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얘기는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 바탕을 만든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은 강도보다는 순환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식단은 참지 말고 양보다는 내가 땡기는 그 맛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호르몬과 혈당 관리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다. 무엇보다 내 몸 기준으로 단순한 몸무게가 아닌 체성분 기준의 수치를 관찰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박을 내려놓고 55kg까지 빠졌다가 조금 더 지나서 총 11kg를 감량한 52kg까지 빠지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누가 봐도 마른 사람이 됩니다. 근데 마른 게 곧 다이어트의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제일 위험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제 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드릴 게 너무 많네요. 그쵸?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제 실제 경험을 담은 다이어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요즘 장마 때문에 좀 흐리고 많이 축축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면서 남은 날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